워렌 버핏, 이제 뭐 투자의 현이라고 얘기하는 버핏의 지혜를 좀 우리가 리마인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처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투자의 규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신뢰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90세 생신을 맞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분의 투자 전략 중에 핵심, 이제 버핏이 이번 생일 때 얘기한 거예요. 복리를 믿으라는 거죠. 그걸 이제 무드셀라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드셀라 기법이 뭐냐 하면 성경의 인물인데,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969세를 사셨어요. 969년을 이제 살았던 이제 성경의 인물이 무드셀라인데, 그분을 빗대어 이제 버핏의 투자 철학을 무드셀라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긴 시간 안에 복리를 믿고 나아가는 기법,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 금액도 중요한데 워렌 버핏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간이라는 거죠. 기간. 네.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 되느냐,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많으면 많을수록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액수가 투자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기간이 길면 충분히 승부수를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무드셀라 기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무드셀라 기법에 동참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10살 때 책을 보고 깨달았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신뢰하고, 그때부터 이제 투자의 기간에 복리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버핏이 한 얘기에 따르면 $1000라는 돈도 투자 수익률이 10%면 5년 뒤에 $1600예요. 어마무시하죠. $1600. 그게 $1000가 또 이제 10년이 지나면 $2600고요. 25년 뒤에는 1800. 50년 뒤가 되면 117,400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1000라는 돈도 기간을 가지고 무드셀라처럼 길게 가면 결국에는 50년 뒤에 11만 달러 이상이 되는 값어치가 주어지니까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 투자 금액이 $2000가 되고, 거기에 $3000가 되고, $10,000가 되고, 이러면 이거는 뭐 복리 수익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늘어나겠죠.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리표인데, 연 수익률이 4%냐, 6%냐, 20%냐, 30%냐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 수익률의 배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면 된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갖지 말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이건 상상인데 생각을 해보죠. 1년에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제 개인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이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뭐 한 16% 할까요? 16%?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16%는 벌 수 있어. 요 정도.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는 조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면, 저랑 같이 이렇게 세상 이치 구조를 공부하고 큰 시나리오 안에서 숲과 나무를 같이 보면서 하면 5%요? 너무 소박하신데? 5%보다는 좀 더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 10% 번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6% 정도만 벌으면 좋을 것 같아요. 16% 여기잖아요. 16%를 매년 번다. 투자 수익을 거둔다 라고 얘기하면, $1를 투자했을 때 1년이면 $1.16잖아요. 그게 30년, 10년으로 볼까요? 10년 뒤가 되면 $5가 되는 거죠. 5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또 복리로 넘어갔을 때 20년이 되면, 20년 여기네요. 그죠? 얼마죠? $19, 19배. 16%를 매년 벌어서 40년 뒤가 됐을 때는 $397. 397배. 50년은 1671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리라는 거예요. 복리.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종목에서 100%, 200% 수익 거두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요? 뭐 굳이 한 종목에 목매어 가지고 그거를 뭐 몇 배의 이익을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과연 합리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누구나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이치 구조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지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10%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 10%는.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오늘 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거의 뭐 평균적으로 10%는 벌었잖아요. 15%, 20%, 이 정도는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3천만 원을 시작했는데 뭐 100억을 벌었다 이 정도의 능력은 안 돼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그럴 만한 역량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뭐 한 종목에 들어갔을 때 10%, 15%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익이 나실 것 같아요. 망하지 않는 종목, 분할 매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만 가지고 전체의 어떤 나무와 숲의 모습들을 잘 보고 움직인다면 충분히 10에서 15% 어떤 종목에 들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욕심을 안 부려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굳이 한 종목을 막 100%, 200%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다면 이번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일화가 무슨 얘기냐면 그 워렌 버핏을 오마하 현인, 그쵸? 왜 그러냐면 이분의 고향이 오마하예요. 오마하, 네브라스카. 거기에 고향이신데 거기에 집을 샀어요. 31,500달러 주고 옛날에 사셨대요. 제가 알기로 아직도 거기에 사신다고 하시던데 지금도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시면서 자택을 구입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가슴을 치면서 야 이게 다음에 100만 달러가 될 건데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집을 사셨대요.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분은 이발하실 때도 그런데요. 이발하실 때 야 막 투덜거리면서 이거 내두면 30만 달러짜리인데 그러니까 이발 비용을 내면서 이걸로 투자하면 다음에 이거 30만 달러 되는데 야 이걸로 머리를 깎아야 된다니 이런 의미라는 거죠. 시간의 투자. 그러니까 우리 팀들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1년에 내가 15%에서 20% 정도 번다. 그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년 투자하면은요 16%로 했을 때 19배를 버는 겁니다. 19배. 맞죠? 30년이면 85배.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워렌 버핏 우리 형님께서 투자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뭘 투자를 했느냐라고 봤더니 일본 관련 종합상사를 투자하셨답니다. 90세 생일 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종합상사를 외면했죠.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호황기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셧다운이 되어져 있고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버핏 형님께서 일본의 5대 종합상사를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냐면 뭐 예를 들면 스미토모 상사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기업들을 사셨다라는 거죠. 5개를 매입해서 5%씩 갖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9.9%까지 지분율을 상승하실 계획으로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사셨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잖아. 망하지 않는 거. 그죠? 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변신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변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변신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합상사들은 거의 무역을 하는데, 무역에서 일본의 5대 종합상사가 자원개발로 지금 다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원 자체를 개발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을 보고 망하지 않을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내년 중순이 됐든 내년 하반기가 됐든 이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버핏은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의 원칙을 세운 거하고 워렌 버핏이 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이 코로나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 분명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공업도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CJ 계열도 얘기하고요. CJ CGV도 얘기하고요. 그런 기업들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핏도 그런 관점에서 매입을 했고 앞으로 성장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 5% 정도를 더 매입하겠다 라고 보는 거죠.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